안녕하세요. 개미상담소 유림소장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주식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우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랑 만나서 밥을 먹는데 미국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같이 크고 유명한 기업들은 많이 들어도 봤고 잘 알기도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얘기해주고 왔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기업과 여기와 비슷한 미국 기업을 찾아서 비교하는 겁니다. 쿠팡이랑 아마존, 배달의 민족과 도어대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이 해당 미국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두 기업의 기업 가치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머슬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투자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당근? 하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이 당근마켓을 사례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하이퍼로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한 당근마켓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부터 동네 기업 홍보까지 그 서비스 범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요. 2025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당근마켓은 빠른 확장 속도만큼이나 기업 가치도 쑥쑥 커졌습니다. 같이 비교해볼 미국판 당근마켓인 넥스트도어는 2008년 세워진 회사로 2011년 앱을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당근마켓이 처음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넥스트도어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떤 서비스인지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도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이 당근마켓과 유사하다고 유추해보면 대략 어떤 서비스인지 알 수 있죠. 넥스트도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벤트를 열고 질문을 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대부분 기능은 당근마켓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사업자를 위한 기능도 유사합니다. 넥스트도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광고가 가능하죠.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요. 관련 행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과 넥스트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기업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요. 먼저 매출 부문 당근마켓은 2021년 25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넥스트도어는 2021년 1억 9,200만 달러의 매출을 냈고요.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인데 넥스트도어가 당근마켓의 10배가량의 매출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과 넥스트도어는 모두 적자를 내고 있고요. 진출 국가를 보면요. 넥스트도어는 1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은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빠르게 키운 다음에 해외로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영국과 캐나다, 일본을 그 대상으로 두고 있어서 이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두 기업이 맞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기업의 기업 가치는 얼마 정도로 평가받을까요? 먼저 당근마켓은 2021년 8월 1,789억 원의 시리즈 D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후 기업 가치의 변화는 추적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넥스트도어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시점은 2021년 11월 5일로 당근마켓의 투자 유치 시점과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상장 당시 넥스트도어의 기업 가치는 43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1,700억 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해서 9억 6,500만 달러인데 약 1조 4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보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넥스트도어의 시가총액이 4분의 1로 토막이 난 겁니다. 당근마켓의 기업 가치도 같은 기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추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참고하면요. 당근마켓은 주당 약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조 4천억 원으로 평가받는 수준으로 넥스트도어와 당근마켓의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매출은 넥스트도어가 한참 높은데 혹시 당근마켓의 주식이 너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걸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넥스트도어는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아요. 오퍼업과 같은 스타트업과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장할 여지가 크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하이퍼로컬 시장의 승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리스크인 거죠. 반대로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지만 대신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의 입장으로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와 해외 진출에서 성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둘 중 어느 기업이 더 투자 매력이 있느냐에는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달린 셈이죠. 추가로 네이버가 인수하는 미국의 포시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요. 포시마크가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포시마크는 중고거래에 더 치중한 플랫폼보다는 의류 브랜드 상품 거래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포시마크를 이 패션 C2C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노우의 자회사 크림이 2022년 패션 중고 플랫폼인 콜렉티브에 55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단행했었는데요. 포시마크 M&A를 이 부문에 대한 투자의 연속선상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듯합니다. 참고로 크림은 한정판 스니커즈와 명품 그리고 의류를 C2C로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판 혹은 한국판 기업들을 찾아내서 비교하면 우리가 투자 의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특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머슬 여러분은 당근마켓과 넥스트도어 이 두 기업 중 어느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